네. 우선 첫 번째 그 챗GPT가 어떻게 이제 어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동영상을 보고 그냥 정리를 했고요. 우선 뭐 아시다시피 2022년 11 월에 출시를 했었고 음 이것은 이제 지도학습과 강학습을 모두 사용해서 파인 튜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GPT-4가 출시가 됐었는데 2023 년에 이것 또한 이제 텍스트 예측하고 그다음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어 방송되고 있는 거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죄송해요. 네. 네.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으로 훈련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를 입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파라미터 수와 학습 데이터 수도 미공개입니다. 그래서 이 GPT-4 4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뭐 말씀을 드리자면 GPT 3.5는 가장 큰 모델은 이제 96개 레이어에 걸쳐서 1750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현재까지 가장 만들어진 딥러닝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단어보다는 아 예. 단어보다는 이제 토큰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이제 숫자로 이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GPT 3.5는 이제 대량의 인터넷으로 학습되었고 5,000억 개 토큰이라고 하고요. 음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각각 레이어 인풋 레이어에 들어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웃풋 레이어에서 이게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적절한 지침이 없으면 모델은 이제 거짓된 출력을 하고 톡식하거나 아니면 톡식 또는 이제 뭐 회로운 감정을 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GPT 4.5 같은 경우에 파인 튜닝 아까 미양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프리트레인된 데이터셋과 프리트레인드 데이터셋으로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고 그 추가로 이제 리뷰어의 인스트럭션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파인 튜닝 데이터가 되고 이것을 이제 같이 합한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PT 3.5 같은 경우에 이제 강화 훈련했는데 강화 훈련도 뭐 아시다시피 인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강화 훈련이 되었고 어, 어, 사람들의 피드백을 수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강학습으로 미세 파인 튜닝이 되고 그다음에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리워드 모델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PPO라는 게 이제 프락시멀 팔러시 옵티마이제이션 이제 근접 정책 최적화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제 모델 성능을 계속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하면서 좀 더 사용자에 맞게끔 이제 더 나은 응답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뭐 필요한 내용만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이제 사용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API만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코드를 이제 알 수 없었는데 이제 23년 2월에 메타에서 라마라는 오픈 소스를 공개한 이후에 이제 그다음부터 파인 튜닝으로 좀 알파카, 뭐 비쿠나 그다음에 코알라 이런 모델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라마는 이제 특징이 모델을 더 많은 토큰들로부터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다양한 인퍼런스 버짓에서 최고의 성능을 달성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학습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개된 데이터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모델과 다르지 않은데 프리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스윗
GLU라는 액터 베이스 펑션을 썼고 렐루 대신에 그다음에 로터리 임베딩이라고 이제 기존에는 앱솔루트 포지션을 썼는데 이걸 써서 이제 좀 기존과 좀 다른 아키텍처로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4개의 모델이 있고요. 네, 파라미터는 챗GPT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챗GPT는 거의 1750억 개였으니까 네, 엄청 적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미양님께서 말씀하신 제로샷 및 이제 퓨저 세팅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커먼 센스 리즈닝이라든지 뭐 클로즈드 북 퀘스천 앤서링, 그다음 리딩 컴프레hen션, 그다음 매서메티컬 리즈닝, 그다음 코드 생성에서 이제 GPT-3보다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고, 그다음에 소타 모델이 또는 이제 8M인가요? 8M 신칠라와 같은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델에서도 문제가 그러니까 좀 리미테이션이 있었는데 네, 모델 사이즈가 이제 증가할수록 토시서티가 증가하니까 나쁜 말들 막 욕이라든지 그런 말 안 좋은 말들이 이제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델 크기가 클수록 또 트루스풀리스가 높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절대값이 낮기 때문에 음, 모델이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한다는 경향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퍼블릭 데이터만으로도 네, 소타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카인데 알파카는 이제 라마 7B 모델을 활용해서 인스트럭션 데이터에 대한 파인튜닝을 수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셀프 인서트 방법론을 텍스트 다비치 003에 적용해서 PPT로 수집된 이제 52,000개의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인서트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LLM을 통해서 소수의 이제 휴먼 사람들이 만든 고품질의 인스트럭션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고품질의 이제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이 데이터가 175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시드로 이제 GPT-3가 인스트럭션을 생성을 하고 그것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태스크인지 아닌지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인풋하고 아웃풋의 인스턴스를 제너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시드 데이터와 비슷하지 않도록 필터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같은 경우의 장점은 A100으로 8대로 3시간 동안 파인튜닝을 했고 굉장히 저렴하게 3시간이면 금방 끝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밸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5명이 수행을 했고 다비치 003과 알파카 7B에 대해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90대 89로 거의 상승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것도 리미테이션이 있었는데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석시설이 그다음 스테레오타입스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GPT로 직접 대화를 하면서 수집한 이제 7만 개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라마 모델에 대한 파인튜닝을 수행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챗GPT 및 바드의 약 90% 정도의 성능을 보입니다. 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더 긴 시퀀스에 대해서 모델이 잘 다룰 수 있도록 알파카 트레이닝 스크립트를 번역을 했었고 그리고 네, 그래서 모델의 맥스 인플루언스를 2048로 늘렸습니다. 기존은 510이었고요. 알파카일 때. 그리고 이거는 A100으로 A100 8대로 하루 동안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평가 같은 경우에는 네, GPT-4로 이제 챗봇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해서 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제 챗GPT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답을. 그래서 근데 이게 완전한 GPT-4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미테이션이 네, 있는데 리즈닝이나 아니면 수학적 테스트에서 성능이 좋지 않고요. 그다음 미스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무대 세이프티라든지 뭐 이런 바이어스에 줄이도록 이제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챗GPT와의 대화 데이터 그리고 오픈소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라마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수행한 모델입니다. 학습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틸레이션 데이터, 오픈소스 데이터고 그다음에 피드백이나 스코어가 있는 데이터는 파지티브 오브 네거티브 라벨을 붙여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백이 8대, 그다음에 이 F9 훈련에 6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코알라 디스틸,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 데이터만 사용해서 학습한 거고 코알라 O 같은 경우는 디스틸레이션 데이터와 오픈소스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서 학습한 건데 네, 이것은 이제 아마존 메디컬 터크에서 이제 100명의 평가자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시면 이제 알파카 세트에서는 코알라 올이 이제 알파카와 비슷한 성능 보였지만 이제 코알라 세트에서는 코알라 올이 더 좋은 성능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기존 데이터를 지문 답변 형태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품질의 데이터를 로 이제 해서 우수한 대안 모델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는 모델이었고요. 단점으로는 마찬가지로 허위 정보가 존재하고 그리고 바이어스, 그다음 스테레오타입, 그다음 커먼 센스가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좀 이해하는 것도 제한 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처음 이렇게 4개의 모델을 네, 통해서 공부를 했고 마지막으로 LLM인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된 메모리에서 이제 라지 랭귀지의 인퍼런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라는 거였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런 모델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특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애플 연구원이 이런 상황에서 LLM을 실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서 모델을 부분적으로 로드하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수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GPU에서 100m초 미만의 소요를 하는 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초가 걸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냈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작업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 LLM 가중치가 있고 LLM 추론의 경우에는 모든 가중치를 이제 D램에 로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좀 느릴 수가 있지만 한 번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GPU에 가중치를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인퍼런스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D램이 10기가인데 만약 이게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인퍼런스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방법 3가지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네, 첫 번째는 데이터 전송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서 청구 크기를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D램에서 데이터 전송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메모리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전송량을 어떻게 줄이는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는 이제 어텐션 레이어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제 어텐션 레이어의 가중치는 이제 메모리 D램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고, 모델 크기는 3분의 1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non 스파스 세그먼트를 D램에 로드를 하고요. 이때 이 로딩 할 때에 윈도우 윙 사용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슬라이드 윈도우입니다. 이게 논문에도 이렇게 똑같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만약 크기가 5라는 시퀀스가 있으면, 윈도우가 있으면 이 윈도우를 통해 이제 네트워크를 제공할 때 0이 되지 않는, 지금 0이 있는데 0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중치를 로드를 합니다. 이런 헷갈리는 부분이요. 그러면 초기 윈도우에서 이제 활성 뉴런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윈도우를 하나씩 이동해서 어떤 뉴런이 이제 활성화되는지 예측을 하면, 이제는 윈도우에서 활성화된 뉴런의 대부분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유되는 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삭제되는 가중치를 수락만 로드하면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X2는 윈도우 사이즈고 D램에 로드되는 가중치 100분율인데, Y축은 어그리게이티드 유시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크기가 클수록 메모리가 더 많이 로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인크리멘탈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 윈도우 크기가 클수록 로드하는데 가중치가 더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크 사이즈 늘리는데요. 어떻게 늘리냐면 이제 컬럼하고 로우를 묶어서 이렇게 청크 사이즈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제가 이해한 건 이렇게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그 마지막 거 LLM이나 플래시에서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 약간 꼭 소라님이 아니셔도 뭐 이해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대답 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궁금했던 거는 그 윈도우 부분에서 어, 이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모델의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이제 밖에 있는 부분만 이제 로딩을 해가지고 시간을 줄인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인퍼런, 인퍼런스 할 때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 윈도우가 그 앞에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전에 얼마나 앞에 단어를 볼지 그 단어 어휘의 수로 알고 있었는데, 그 트레이닝 할 때랑 인퍼런스 할 때랑 그 뭐 네트워크 구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 차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설명이 그냥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학습이 다 끝난 모델을 이제 불러올 때 그 사용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좀 설명이 되게 잘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습할 때는 그러니까
학습할 때는 그 플래시 메모리를 다 로드를 하면서 그냥 쓰고 그 끝나고 나서 인퍼런스 할 때만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첫 번째 궁금했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 영상 안에서는 아마 내용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논문을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트레이닝 할 때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하게 무조건적으로 맞다는 소리는 아닌데 트레이닝 할 때도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인퍼런스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추론할 때 위주로 이런 기법을 사용했던 해서 좀 나왔던 논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논문이라 많이 저도 좀 새로운 내용이었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해했을 때는 이제 뭐 인코더, 디코더가 어텐셜 레이어에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조금 집중해서 보려는 단어들 그 뭐 정확하게는 인베딩 벡터겠죠? 그 벡터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단어 쌍들을 어텐션 레이어랑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지나가지고 그럼 그 다음 단어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얘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게 트랜스포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학습할 때나 인퍼런스 할 때나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습할 때는 그거를 예측을 하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거고 인퍼런스 할 때는 그러면 그 가중치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그냥 꺼내오기만 하는 건지 그 차이가 궁금했어요. 이 논문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무슨 이 말로 논문에는 안 나와 있고 네네. 네네네. 그냥 보통은 전반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꺼내오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일단 학습을 시켜서 이제 가중치 웨이트를 저희가 이제 알아내잖아요. 그 각자 확률적으로. 그거는 학습을 시킬 때는 굳이 이렇게 막 학습 속도가 빨라야 되는 이런 식의 어떤 거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코스트가 높아도 보통은 최대한 사전학습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높은 정확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만들어진 어떤 모델의 가중치들을 이제 다시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저런 식으로 좀 빠르게 인퍼런스 하기 위해서 다른 기법들을 쓰는 걸로는 좀 알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욜로 실험했었을 네네. 때는 가지고 했을 때 그 웨이트를 다 한 번에 다 갖고 오더라고요, GPU에서. 예, 그리고 한 번 로딩되고 그다음에 계속 인퍼런스 그 이미지 디텍션 할 때는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요. 한 번에 확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불러오는 메모리가 네. 그 디램도 있고 그 각각 GPU마다 또 로컬 메모리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혹시 아시나요? 저는 GPU로만 항상 확인해서 디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배웠고요. 사실 아하. 이런 게 있구나.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아래쪽에서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캐시 사이즈 늘리는 부분에서 여기 청크요? 네. 네, 거기에서 청크에서 컬럼이랑 로우를 묶는다는 의미를 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제가 논문을 안 보고 영상만 봐서인 거겠지만 이전 레이어랑 다음 레이어에 횡과 열을 가져온다는 거는 결국에 그 행렬 곱을 때 필요한 애들만 뽑아가지고 넣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영상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청크 사이즈에 늘리는 거랑 관련이 있는지 좀 이 그림도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영상에서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서 맞아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 그냥 같이 묶어서 청구 사이즈를 늘린다 하고 얘로 이제 뉴런이 다른 동일한 뉴런과 함께 이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활성되는 묶음을 만들어서
하나가 이제 사용될 때 같이 함께 로드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도 이건 영상으로 봐가지고 논문을 읽어본 건 아니어서 아마 공부하신 게 다 논문 안에 있지 않을까 싶기는 네, 해요. 맞아요. 이 그림이 다 이 논문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읽진 않았어. 네. 근데. 논문 안 읽었어가지고. 이게 바로 한 달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모델이네요. 네. 사실 저도 막 어떤 거를 선정할 때 제가 논문을 다 읽어보고 이제 좋겠다 해서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뭔가 따끈따끈한데 이런 경량화 그러니까 뭔가 인퍼런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요즘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뭔가 디램적으로 반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영상이 뭔가 글이 많길래 갖고 온 거라서 저도 저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방향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논문을 읽을 정도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건 아니었어가지고. 네. 이건 네. 좀 읽어보나 해야겠네요. 네.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